네, 이번 내용은 41장의 2절 분석 무형 경계 조건하에 양자 입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절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파동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파동 함수가 어떠한 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별로 겨- 경계 조건 안에서는 어떻게 양자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제 거리가 L만큼 떨어진 투과할 수 없는 벽 사이에서 X 방향에 따라 이렇게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운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입자의 속력은 V, 여기서는 U, 그다음에 운동량의 크기 MU는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역시 보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할 텐데 고전역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운동량과 에너지 값에는 그 어떤 제한도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운동량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의 값이 다 존재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양자역학적 접근은 사뭇 다른데 이런 양자역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당한 파동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든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특정 운동량 등 이렇게 양자화된 값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잘 거동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파동 함수는 공간에서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벽 바깥에 이 벽 외부에서 이제 파동 함수가 0이라고 한다면 이 벽에서의 경계 조건 역시 0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즉 퍼사이 0, 그러니까 퍼사이 x가 0일 때도 그 파동 함수는 0이 돼야 되고 요 L에서 x가 L에서도 파동 함수는 0인 값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만이 허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가 상자 안에 있는 한 포텐셜 에너지는 입자의 위치와 무관하게 0의 값을 갖는다. 지금 이게 무한 상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입자가 상자 안에 있는 게 지금 0부터 L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다 0이고 이제 포텐셜 이 상자 밖에서는 파동 함수가 0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자 벽의 포텐셜 에너지를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면 상자 바깥에서는 파동 함수가 0, 즉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0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상자 내에서의 파동함수는 어떤 꼴이 가능할까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포사이 x는 a sin 람다분의 2파이 x. 다양한 함수 꼴 중에 왜 하필 이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딱 이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그 다음 절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배우고 나면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꼴로 주어질 수 있다, 주어진다라는 거 이제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이제 코사인 함수가 들어갈 수 없는 건 바로 x가 0일 때 파동 함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코사인 0은 이제 그 값을 코사인 0은 이제 1이라는 어떤 그 값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사인 함수는 말 그대로 x가 0일 때 그 값 자체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경계 조건에서 아까 x가 l일 때의 이제 파동 함수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x가 l일 때, 즉 여기 넣어서 a sin 람다분의 2파이 l 이 값 자체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sin 이 내부 안에 들어있는 람다분의 2파이 l 이 값이 바로 n파이라는 값을 가져야 바로 경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장이 파이 약분돼서 넘기면 n분의 2l 값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파동함수 자체가 모든 파장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파장만을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n 1, 2, 3, 4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파장은 1분의 2l, 2분의 2l, 3분의 2l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여기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n이 1일 때 그 파동 함수를 보면 이렇게 파장이 2l 인 것 2L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이제 파장은 L이 되니까 이렇게 한 파장이 L이 되게끔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한 파장이 3분의 2L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산한 파장값을 다시 넣으면 퍼사이 x는 a 사인 그 다음에 람다 대신에 n분의 2l 분의 2파이 x니까 결과적으로 a 곱하기 사인 l분의 n파이 x가 됩니다. 이때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격화 조건 이전절에서 배웠죠. 바로 모든 영역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퍼사이의 제곱 dx 값,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이렇게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1이 돼야 되죠. 그 규격화 조건 1을 계산하면 이 a 값이 바로 루트 l분의 2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한상자라고 하거든요. 양 벽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상자라고 하는데, 무한상자에서 그 상자 내 입자의 파동함수 퍼사이 x는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파이 x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퍼사이의 제곱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퍼사이, 이 파동함수는 사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바로 파동함수를 제곱한 이 퍼사이의 제곱, 이게 바로 확률 밀도가 의미가 있죠. 확률 밀도는 이야기했다시피 특정 임의의 구간에서 임의의 구간까지의 그 면적이 바로 그 구간 내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사이의 n이 1, 2, 3일 때 퍼사이의 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파동함수를 제곱한 것과 같으니까 제곱은 음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이렇게 양수로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n이 1일 때 입자가 발견될 가장 이제 발견이 많이 되는 확률적으로 가장 큰 곳은 바로 이 가운데 이 부분 x가 2분의 l인 곳에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n이 2일 때는 오히려 2분의 l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0이다. 오히려 여기 4분의 1l과 4분의 3l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계 조건 하에 입자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계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의 주변과의 상호작용은 하나 또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의미하고, 즉 이렇게 x 퍼사이가 0일 때 0, 퍼사이 l일 때 0 이러한 경계 조건을 의미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상호작용이 입자를 일정한 공간에 제한하게 되면 계열 에너지 역시 양자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 이제 이 파동함수 상자 내 파동함수에서 가능한 이 파장이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죠. 이렇게 파장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운동량의 크기도 특정한 값으로 양자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니까 이 람다에 조금 전에 계산한 n분의 2L을 넣으면 운동량 P 역시 2L분의 NH, 그러니까 2L분의 H의 정수배라는 특정한 운동량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입자의 에너지, 우리가 여기서 입자의 에너지는 어차피 지금 이 상자 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2m분의 p 제곱으로 넣으면 여기 p 제곱에 금방 위에 있는 이 L분의 NH의 전체 제곱을 넣으면 이 에너지, 입자의 에너지 역시 어떻게 되냐면 8ml 제곱분의 H 제곱 곱하기 N 제곱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값, 여기서 N 1, 2, 3 이렇게 되죠.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즉 입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n이 1인 상태를 우리가 그 바닥 상태 에너지 또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도 하죠. 그리고 n 2, 3, 4 이렇게 대응되는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n 제곱의 에너지가 비례하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 비해서 n이 2인 상태의 에너지는 바닥 상태 에너지의 4배만큼 더 크게 되고요. n이 3일 때의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닥 상태의 에너지보다 이제 9배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결국 상자 내 입자의 가장 낮은 에너지가 0이 되지 않죠. 0보다 더 큽니다. 그 말은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절대로 정지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전역학에서는 입자가 정지해 있다, 초기 속도가 0이다 라는 그 단어가 아주 익숙한데,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절대로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없다, 그래서 정지해 있지 않는다 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2 나노미터 떨어진 두 개의 투과할 수 없는 벽 사이에 갇혀 있는 전자가 있다. 이게 지금 무한 포텐셜 우물 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n이 1, 2, 3일 때 각 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 n이 1일 때는 조금 전에 공식에서 질량 대신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져 입자가 지금 전자니까 전자의 질량을 넣으면 되고 여기 n에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L 그 벽 사이 벽의 너비는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대로 0.2 나노미터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계산하면 9.42 EV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양자수 2와 3일 때의 에너지 역시 계산할 수 있는데 양자수가 2일 때의 에너지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의 4배니까 37.7 EV 값이 되고요. 그 양자수 3일 때의 에너지는 9배를 곱해서 84.8 EV 값이 됩니다. 즉 이 벽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전자는 9.42, 37.7, 84.8 이런 식으로 양자화된 에너지만 가질 수 있고 9.42와 37.7 사이에 그 어떤 값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파동 함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닥 상태 에너지 자체가 에너지가 반드시 0이 아닌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미시 세계가 아니라 거시 세계인데요. 0.5kg의 야구공이 100m 떨어진 두 개의 딱딱한 벽으로 이루어진 경기장 사이에 갇혀 있다. 이것을 길이 100m인 상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야구공의 최소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지금 거시적인 문제인데 이걸 한번 미시세계 한번 대입해서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죠. 보면 바닥 상태 에너지, 그러니까 최소 속력이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공식에 질량에다가는 야구공의 질량 넣고 이 너비, 벽 사이의 너비를 100m를 넣어서 계산하면 가장 바닥 상태 에너지가 1.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1승 줄이 됩니다.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아주 작죠. 야구공의 최소 속력은 금방 이 에너지 자체가 이제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u 제곱이 에너지라고 해서 이 u를 루트 m분의 2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와 금방 계산했던 에너지와 질량을 넣어서 최소 속력을 계산하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6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워낙 작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는 이러한 상에서 이런 야구공은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상자 내 입자의 기대값과 관련된 건데 기대값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질량 m인 입자가 x가 0과 l 사이의 1차원 상자에 갇혀 있습니다. 양자수 n인 상태에서 입자의 위치 x의 기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위치 x의 기대값의 공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정의되죠. 이제 전 구간에 이제 적분하는데 그 파동 함수의 곱 사이에 이렇게 x를 곱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x의 기대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1차원 상자에 갇혀 있을 때의 파동 함수는 바로 루트 l분의 2 사인 l분의 n 파이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제곱을 해주면 되죠. 여기 버사이가 두 번 있으니까 그래서 dx 붙여놓고 넣으면 여기 l분의 2 루트 l분의 2는 제곱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니까 l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 구간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어차피 파동함수가 0이죠. 그래서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마찬가지로 L부터 무한대까지도 파동함수가 0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 구간은 0부터 L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분의 구간은 0부터 L 그리고 X의 사인 제곱 L분의 N파이 X dx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적분하는데요. 이 적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사인 제곱을 삼각함수로 왜 2분의 그 삼각함수 그 공식 있죠. 그걸로 바꾸면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x 값의 그 상자 내 입자의 기대값이 바로 2분의 L 즉 상자의 중심이 바로 그 입자의 기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양자수 n인 상태에서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양자수 n이 1이든 2든 3이든 4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양자수에서도 입자의 위치 x는 바로 상제 중심 2분의 L이 된다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를 되돌아가 보자면 조금 전에 요거를 살펴봤습니다. 양자수 n 1, 2, 3일 때의 그 파동 함수의 확률 밀도를 봤는데 n이 1일 때 보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볼 때 여기서 0부터 L까지 그 입자의 그 기대값, 위치의 기대값은 여기 중심인 2분의 L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이 대칭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2분의 L인 지점에서 확률이 가장 높죠. 근데 n이 2일 때를 보면 여기 x가 2분의 L 이 지점에서는 오히려 확률이 입자가 있을 확률은 사실 제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0부터 L까지 입자가 있을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평균 위치라고 보면 여기서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2분의 L이 아닌 왼쪽 편에 있을 확률과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을 확률 대칭적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입자가 있을 평균적인 위치는 바로 2분의 L이 되죠. 그러니까 평균 위치가 여기 중심의 이 위치에서 확률이 0이라고 해서 기대값도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n이 3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 3일 때도 중심을 요 2분의 L이라는 중심을 기준으로 확률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입자 x가 있을 기대값은 완전히 여기 2분의 L 값이 된다라는 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상자 내 입자의 이 기대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n에 상관없이 2분의 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